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4인 사색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요즘화그룹 한국법인장 이혼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방청객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면은 항상 저희가 제가 뭐 포럼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가끔은 저희 회사에 전화가 와요. 이혼재 법인장 뭐 연락처 좀 달라. 메일 좀 해달라. 꼭 질문할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포럼에 있을 때는 그 포럼에 맞춰가지고 하셔서 질문하신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 회사고 펀드 회사니까 뭐 재테크 물어보려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에세이를 치고 지금 유학을 가게 되는데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데 어디 쪽에 들어가면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굉장히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 부산에 가서 오늘 시간을 한번 주세요. 이러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항상 부모님들 맞을 때는 자녀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거는 사실 우리 어머님의 사랑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내 아들의, 내 딸의 진로는 무엇일까? 나는 비록 이렇게 고생 많고 힘들었지만 얘네만큼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다 성공했다가 봤으니까. 근데 어떡하죠? 요즘에는 좋은 대학교 갔다거나 뭐 좋은 공부를 했다거나 그 다 성공을 장담을 못하는 세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왔고 세계적인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는 그 직장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금융과 증권과 펀드 매니저 막 수십억 몇백억의 연봉과 그쵸?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막 많은 그 또 유명한 분들이 또 그런 펀드 매니저하고 결혼을 원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좋은 커플들도 나왔고 다 보면 다 펀드 매니저 했었죠. 그렇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 하면 성공하는 거구나. 인생 성공하는 데서 다 경제학, 경영학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뭐 MBA도 가기도 하고 금융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저처럼 뭐 벤처 캐피털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증권에 들어가면은 사실 상장 주식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 한다면은 고객들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에 수익을 나누는 것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힘드니까. 근데 하지만 많은 준비와 스터디와 공부와 자금과 그런 거에 대한 게 사실 펀드 매니저입니다. 아마 여러분 또한도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우리 아들쯤이면 또 펀드 매니저 해도 좀 좋겠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당시 때는 안정적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정도 받고요.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이 금융 쪽이요. 그런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기술이 발달됐거든요. 컴퓨터가 발달이 됐거든요. 이제 로봇 분야가 발달이 됐거든요. 여러분 들으셨던 4차 혁명 관련해서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발달됐거든요. 이제는 사람이 이 주식을 분석하기보다는 컴퓨터가 분석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이 되고 빅데이터라 그래서 모든 데이터 이 애널리스트, 이 펀드 매니저들이 다 정리했던 분석했던 자료를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한 번에 쫙 모아놔가지고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은 이제 하나의 이제 매뉴얼인데 이 데이터를 필요시마다 착착착 이 넣는 이제 기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애널리스트 3억, 4억, 5억을 받는 그런 펀드 매니저나 분석가보다는 정말 좋은 슈퍼컴퓨터와 이런 걸 넣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역할을 한 번에 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자녀분들을 펀드 매니저와 금융 쪽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비록 그런 회사나 금융사에 들어갔을 때는 점점 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뉴욕이나 이런 데는 컴퓨터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인재는 어디 갈 데가 이제는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공부만 잘하고 대학교만 잘 가고 잘하고 인맥 좀 많고 그러면 다 성공할 줄 알으셨죠? 근데 어떡하죠? 이제는 세계가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실패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는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강연에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트렌드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정말 오싹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정말 최고의 대학교와 최고의 된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의사분들께서도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 진단과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이제는 컴퓨터로 따져보면 컴퓨터가 진단하고 암 진단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더 빠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약을 쓸 때도 약 치료를 할 때 그래도 그거의 정확한 도수 또한도 컴퓨터가 알아서 줄 때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병과 질환에 대해서 계속 빅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헬스케어로 지금은 당이 많이 떨어졌고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간호사가 옆에 앉아서 가끔씩 이렇게 얼굴 보고 체크해 주기보다는 이제는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도 조금 있으면 필요가 없을 때도 올 겁니다. 이제 컴퓨터 가서 삐리삐리 손 내주십시오. 맥박을 이럴 겁니다. 그거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 80년대 영화 기억나세요? 터미네이터 1. 네. 그 터미네이터 1처럼 지금 거의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너무 빨라가지고 해주죠. 누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 컴퓨터가 이 핸드폰 모바일로 해가지고 갖고 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걸 상상을 하셨겠어요? 정말 언제 전자레인지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1분 안에 이렇게 3분 카레도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술들은 지금 너무 빨리 발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그 최고의 부모님 덕분이죠. 아이들이 창의적이니까 좋은 기술들을 발달하고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에서 최고의 직장과 이런 것들이 위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제는 의사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과 그게 가능한 거고요. 간호사도 가능하고요. 지금 또 최고의 우리나라의 직장이 뭘까요? 의사 들었어요? 변호사라 그러던데요? 판사라 들었는데요? 검사라 들었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판사, 검사 이 판례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컴퓨터에 데이터화 시키면요. 오히려 판례법들이 더 쉽게 다 정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보세요. 이게 쉽게 이제는 뭐 번역도 이게 완전히 영어 한국어로 번역할 이 시점인데 모든 이런 판례법들이 다 모아져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변호사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뭐 검사 또 판사 쪽 이런 부분들은 이런 모든 전 세계의 판례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되고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적당한 이런 판례법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이제 빅데이터와 AI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너는 무조건 서울대 법대를 가야 돼. 고대 법대를 가야 돼. 사실을 해야 돼. 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네? 항상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근데 딱 보니까 나중에 컴퓨터가 앉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로스쿨도 만들어졌고 지금 다양하게 이제 변호업들로 들어갔고 근데 또 기술이 발달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시기보다는 부모님들께서는 먼저 이걸 아셔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분들보다 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을 틀어줄 거는 바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처럼 트렌드는 계속 빠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나오셔야 된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가수 할게요. 그러면 왜 가수는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그 아닐 거에서 아이들 시각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연히 한 분을 뵀어요. 한 분의 또 어머니신데 어머니께서 자녀분이 이제 아들이신데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또 스튜어디스를 붙었대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얘는 절대로 승무원이 돼서 어디 감히 서빙을 하느냐, 어디 그 승무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근데 그런 얘기해서 저희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아유 법인장님 어떡해요. 아들이 승무원 한대요. 그리고 붙었어요. 근데 나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뭐 벤처 캐피탈 하는 한국의 대표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고요. 또 이 자리에 서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저희 직원들도 봤었고 성공한 사람들 봤었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봤었어요. 그러는 제 지식에서 답변은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승무원하면은 뭐 서빙하고 뭐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거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분도. 저는 달리 얘기했어요. 잘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의사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한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몰두하셔서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승무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다면 해외 트렌드도 쉽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앞으로의 사업성과 최고의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승무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마 이런 계기로 만일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승무원이 돼서 한다면 그분의 아드님 아마 5년 뒤에 저 찾아올 겁니다.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뭐 다른 거 하기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직장이 어떤 학생이 매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국내만 있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도 굉장히 트렌드도 빠르고 경제도 빠르고 하는 것인데 해외는 더없이 빠른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에서 산업에서 여러 가지를 받아봤을 때 뭐가 그렇게 성공하는 건가요? 뭔지 아십니까? 경쟁이 덜 되는 게 성공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경쟁이 덜 되는 게 선호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학의 붐이었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미국에 갔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 홍정욱 회장의 7막 7장이라는 것 때문에 다 미국에서 하버드 가고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유명했지만 또 하나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갑니다. 근데 할 게 없잖아요. 언어도 안 되시고.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많은 이민 가셨을 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서비스가 완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 클리닝, 세탁 이런 부분들에서 한국 분들은 굉장히 아주 정돈되고 깨끗하게 잘했죠. 한국에 하니까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네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세탁소를 했더니 로스앤젤레스에서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민수네가 그걸 듣고 아이고 나도 한번 가야겠다. 나도 옛날에 한번 좀 이런 거 능력도 꽤 되는데. 그래서 철수네 옆에서 또 민수네 세탁소를 만듭니다. 근데 이 세탁소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저기 있는 영희네가 와가지고 안 되겠다. 여보 우리 돈 쏜살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영희네가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철이, 만식이, 충식이 모든 집안들이 그쪽에서 다 하죠. 왜냐하면은 같이 몰리는 거니까 고객들이 오는 거니까 쉽거든요. 옆에서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망했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산업과 트렌드는요. 경쟁이 많은 산업들은 굉장히 리스키하고 위험하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경쟁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건요. 해외에서 잘 나가는 거를 빨리 들어와서 한국에다 런칭하면 다 성공해요. 경쟁이 없잖아요. 해외에서요. 근데 해외에 자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승무원을 준비하고 했을 때 해외를 나갔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재는요.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수 인재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인재는 그 컴퓨터를 어떻게 다룰 줄을 아는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랬던 사람이 성공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강조한 거 탈무드 하브루타식처럼 토론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죠.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아이디어를 뿜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는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게 좋을 수 있다는 거겠지만 창의적으로 내올 수는 없습니다. 아직 컴퓨터가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유일한 영역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교육의 턴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는 아이들한테 주의식을 가르치고 달달달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십시오. 탈무드 하브루타식처럼 생각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트렌드도 알아가시고요. 이 아이들한테 창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정말 불법이 되고 안 좋은 거는 부모님은 어떻게든 막으셔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 낼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죠. 또 어떤 어머니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문화 콘텐츠 이런 쪽으로 한다. 문화 쪽으로 한다.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주변에는 뭐 경제학하고 경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죠. 그냥 문화 콘텐츠는 지금 앞으로 최고의 트렌드예요. SM을 보세요. JYP를 보세요. 지금 코스닥도 상장하고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일으키고 있고, 저는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그 대기업 총수분들이랑 같이 그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다 대기업 총수분들 다 오셔서 거기 대통령도 나왔고 장관들도 나왔고 다 박수 치면서 너무 화기애애했었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턱턱턱 해가지고 앞으로 딱 나왔더니 막 비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나 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SM 아시죠? 거기 이특 씨, 슈퍼주니어의 이특 씨가 거기 나와 했더니 막 인도네시아 사람이 오빠 오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진짜 그 대기업 총수분들, 대기업들, 기업들,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기업을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어떻게 그들한테는 그 슈퍼주니어와 그런 문화와 컨텐츠 이것들이 더 마음에 들고 더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문화 컨텐츠는 앞으로도 최고의 트렌드입니다. 왠지 아세요? 국내에서는 고만고만하겠죠. 근데 인도네시아에 가고 인도에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일본에 가면은 엄청난 것이죠. 그 문화 컨텐츠는 값어치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돈이 되고 앞으로 트렌드 말씀을 하시겠지만 문화 컨텐츠 가면 걱정이야 어떡해 여보 좀 말려봐 막 이런 걸 했죠. 옛날에 이 트렌드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송 분야, 미디어 컨텐츠, MC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너무나 커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부모님께서 먼저 우물 안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신 다음에 자녀를 같이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제는 시작부터 글로벌과 해외 트렌드를 아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웠었어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장 보실 때 시간 되실 때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써보주세요. 네이버에다가.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 못 보실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문화 콘텐츠 쪽 쳐보세요. 그러면 시장 큰 거 다 보실 거거든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막 수백억,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해요. 조 단위로 옮기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는요. 콘텐츠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에 강하죠. 핸드폰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콘텐츠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서 떠들지 않았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이런 분들이 강사들이 와서 여러분께 만회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채널 안 돌리고 이거 보시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문화 콘텐츠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드웨어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틈새 시장과 앞으로의 트렌드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앞으로 글로벌 인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강연을 말씀드리는데요. 인재 전에 글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이런 부분도 아까도 제가 승무원 관련한 예로 들었지만 다 글로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국내는 사실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크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께 자녀께서는 인제는 글로벌로 가게 해주십시오. 글로벌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영어 진짜 공부를 잘 가르쳐 주시려 한다면 영어 학원을 끊어주십시오. 불어 학원을 끊어주세요. 중국어를 끊어주세요. 여러분께서 막 수능을 공부시키고 여러 공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언어는 진짜 열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언어만 잘 알고 지혜롭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전 세계 어떤 데를 가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인재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 언어가 완벽히 되면 어떤 나라를 가서도 성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우수 인재들이 세계적인 대기업들 그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적으로 전문가에 있던 젊은 학생들이 홍콩이나 세계적인 그런 금융회사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똑똑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이제 미국 사고방식으로 됐는데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트렌드와 시각을 바꾸게 돼서 내 아들이 굳이 한국에서 여기서 공부할 건 아니다. 굳이 한국에서 일할 건 아니다라고 마음에 정해 주십시오. 그렇다 해서 막 억지로 힘들게 유학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열심히 공부해도 되고요. 아예 취업 부분을 해외 쪽으로 사는 게 너무나 좋아요. 해외가 얼마나 좋은데요. 해외에서도요. 해외 시장은 비록 많이 부모님 자녀분과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보기보다는 해외 쪽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도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놓이시겠죠. 한국에는 경쟁이 너무 많고 힘들고 치이고 여기치고 하시는데 해외 시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함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눈을 들려 보면은 넓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세계의 큰 시장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주눅 들고 있고 스트레스 있고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오늘은 또 집에서 자녀들이 오실 때 그 머리를 만져서 고개를 위로 들어주십시오. 그 역할은 부모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고요. 앞으로 부모님의 역할 통해서 아이들과 자녀들의 앞으로 큰 성과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오늘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